안녕하십니까. 일반화약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 시간에는 제6장 화공품 중에 뇌관류 중에 전기뇌관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에 앞서갖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업내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공업내관이 우리가 이제 우선 공업내관 들어갈 때 뇌관이란 폭약을 기폭시키는 장치라고 얘기를 했었고, 뇌관의 분류에는 공업용내관, 전기내관, 비전지기내관, 전자내관 이 네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뭐 총용내관까지 5가지가 있지만 총용내관은 거의 안 쓰고 있고요. 공업, 전기, 비전기, 전자내관이라고 그랬고, 사실 공업용 내관은 비전기식 내관의 한 종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비전기식 내관이고 초반에 우리가 그 공업용 내관이 발명이 될 때가 이제 도화선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폭약을 기폭시키기 위해서 도화선을 사용했었죠. 그런데 알프레드 노벨이 이제 도화선을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뇌관을 발명을 했고, 그게 제일 처음에 사용된 게 공업용 뇌관이죠. 뇌홍으로 썼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게 뇌관이 있으면 여기 안에 이제 뇌홍만 이제 넣었었죠. 그런데 뇌홍이 갖고 있는 이제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전폭약, 그러니까 그 불발이 날 때가 있고 이러니까 그걸 개선해서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뇌용 폭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뇌용 폭분으로도 잘 안 되니까 밑에다가 이제 그 첨장약을 썼죠. 첨장약을 썼었고, 첨장약에 우리가 이제 뭐 TNT나 아니면 PETN 또는 이제 테트릴 뭐 이런 걸 썼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첨장약의 이제 발달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내용이 아지화납으로 그러니까 변화되고 발전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아지화납, 그 다음에 이제 DDMP로 가게끔 되죠. 그래서 얘기했었고, 요게 이제 뇌관의 발달사고, 뇌관이 폭약을 기폭시키는 원리는 3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충격, 파편, 열 이 3가지라고 얘기했었고, 이제 아지화납은 알루미늄 뇌관을 사용을 한다 그랬죠. 구리하고 이제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아지화납 같은 경우는 깽내에서 사용을 못 한다 그랬죠. 파편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리고 뇌관에 이제 그 충격, 파편, 열 작용 중에서 교질 다이나마이트는 3개 다지만 질산화 암모늄 폭약은 파편 작용만 일어난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뭐 요 정도까지 기억나는 것 같고요.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제가 뭐 기억이 다 나진 않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전기내관을 할 건데, 전기내관은 아주 심플하게 그 공업용 내관에다가 전기 정화 장치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먼저 볼까요? 뒤에 슬라이드 먼저 뒤에 넘길게요. 이게 이제 전기내관의 구조인데, 전기내관에다가 그 전기로 불을 넣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업용 내관은 이제 이제 기폭약이 있고, 그 다음에 첨장약이, 그러니까 기폭약이 있고 첨장약이 있고, 그 안에 원래는 이렇게 도화선으로 놔뒀다가 도화선의 불꽃으로 이제 전폭약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첨장약을 터뜨리죠. 그런데 이제 도화선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어요. 왜냐면 도화선이 우선 그 시간 조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이제 도화선을 이제 불을 붙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죠. 사람이 어차피 도화선을 이렇게 한 번씩 해야 되니까, 또는 한 번 하더라도 이렇게 가더라도 이제 초시가 조절이 안 되니까 전기내관을 사용했어요. 아주 간단하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필라멘트, 그 꼬마 전구 있잖아요. 아니면 백열 전구의 그
각선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선을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이제 전선이 있고 중간에다가 이제 필라멘트를 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필라멘트로 열을 가하는데 이 필라멘트 주위에다가 화약을 발라놨어요. 화약을. 화약의 종류는 이제 뒤에 나오고요. 그래서 볼테이지를 가하고 그 안에서 이제 필라멘트에서 열이 가해지면서 그 열에 의해서 그 필라멘트 주위에 담겨져 있는 그 발라져 있는 화약이 불이 타겠죠. 그러면 그 불에 대한 화약이 불꽃이 튀면서 기폭약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첨장약을 터뜨립니다. 이게 전기내관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게 아마 한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원지 고려화공인지에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 그 지금 생산되는 내관의 전기내관의 단면도예요. 그래서 각선이 이렇게 있고요. 각선이라는 게 그냥 전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화옥이 있죠. 점화옥이 있어갖고 여기 안에 이제 필라멘트가 있어갖고 열을 가하게끔 돼 있고 점화옥이라는 게 이 주위에 이제 화약이 있는 거죠. 그 화약이 불에 타면은 불꽃이 일어날 거고 불꽃이 일어나면서 쭉 타고 들어가서 기폭제가 타지고 첨장약이 타집니다. 실제 내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뇌관은 이제 공업용 뇌관에 이제 전기점화 장치를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선 구리도선에다가 이제 합금선을 넣죠. 필라멘트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점화약을 묻히겠죠. 필라멘트에다 점화약을 묻혀갖고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 필라멘트에는 면화약, 니트로셀룰로스 등을 쓰고요. 전폭작용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점화약은 티오시안납이나 염소산 칼륨의 혼합물을 면화약의 용액에 반죽해서 만들고 백금선에 묻혀갖고 건조해서 고착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대부분 그 화약류 관리기사나 화약류 제조기사에서 시험 문제는 전기내관이 무엇이고 전기내관 안에 이제 점화옥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점화옥 안에 그러니까 필라멘트 안에 무엇이 발라져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면화약, 그러니까 니트로셀룰로스의 주 기제로 되어 있는 게 발라져 있는 거죠. 화약의 역사에서 배웠듯이 전기내관을 이제 점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각선이 두 개가 있고, 요게 지금 필라멘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저압 전기내관이에요. 근데 사실은 먼저 발명됐던 거는 요 안에 이렇게 해놓고 띄워놓습니다, 공간을. 그래서 우리가 그 버너 있잖아요. 브루스타. 휴대용 버너. 거기서 뭐 딸깍딸깍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파크를 튀기는. 그래서 공간이 아주 작은 상태에서 전류와 전압을 많이 주면은 스파크가 팍 튀잖아요. 그 스파크로 튀게 만드는 게 고압 전기내관이에요. 하이텐션 캡스라고 얘기하고, 또는 하이텐션 볼테이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하이텐션 캡이고 여기 로우 텐션 캡입니다. 그래서 먼저 발명된 거는 고압 전기내관이고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저압 전기내관으로 사용합니다. 백금선의 저항은 한 0.3에서 1.25옴 정도 되고요. 사용 전압은 한 2V 내외입니다. 암페아로는 한 1A 이하이고요. 이하로 통합니다. 보통 이제 휴대용 발파기로 폭발을 시키고요. 여기 아까 그림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기했었고, 지금 제가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요 연시 장치가 있거든요. 연시 장치는 뭐냐 하면은 화약을 터뜨릴 때 초를 좀 지연시키는 장치예요. 연시라는 게 딜레이드 타임이에요. 그래서 볼테이지가 여기서 볼테이지요. 여기 전류죠.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면은 여기서 불꽃이 튀고 그 다음에 전폭약이 터지고 첨장약을 타져야 되는데, 이 전폭약, 기폭약이 터지기 전에 연시장치를 넣어갖고 이 그러니까 기폭약이 터지는 데까지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시장치라는 게 별게 아니라 여기도 화약이에요. 화약인데 얘는
연소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연소. 기폭작용이 아니라 연소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크가 아니죠. 전기를 통해 갖고 그러니까 전기를 통해 갖고 필라멘트에 열을 가해 갖고 필라멘트에 묻은 화약이 불이 타고 그 다음에 그 화염에 의해서 기폭제에 바로 가기 전에 연시장치, 연시약 또는 연시화약을 먼저 태우는 거죠. 그래서 기폭약을 터뜨리기 전에 좀 시간을 조절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 지연 요소라는 게 여기가 연시장치를 있는 거예요. 연시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관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연시장치가 이 두 개가 다름에 의해서 기폭되는 시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딱 주고 기폭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 연시장치 갖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뭐 노란색에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 있고 하얀색, 노란색 이렇게 빨간색이 있는 게 이게 연시의 초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5m/s다, 뭐 50m/s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로 되어 있고요. 전기내관이 우리가 순발 전기내관과 그러니까 지발 전기내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연시장치, 요 연시장치가 없는 거를 순발 전기내관이라고 부릅니다. 순발 전기내관이라고 부르고요. 순발 전기내관이라고 부르고 여기 이제 연시장치가 있는 거를 지발 전기내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시장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순발 전기내관, 지발 전기내관이고요. 지발 전기내관은 다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LP 내관과 MS 내관으로 나눠지고 MS 내관이 이제 보통 이제 그 0에서 100mm 크고 그러니까 LP 내관이 0.1에서 7.5세크예요. 그러니까 MS는 밀리세컨드고 그러니까 LP는 롱 피리어드 세컨드잖아요. 그러니까 연시장치를 좀 많이 넣으면은 롱 피리어드 되는 거고 연시약을 짧게 넣으면은 이제 지발 전기내관, MS 내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연시장치가 없으면은 이제 순발 전기내관으로 되고요. 그래서 순발 전기내관은 이제 못하네요. 흰색인데 흰색. 그다음에 지발 전기내관은 이제 황색이에요. 아까 그래서 앞에 보면은 여기 흰색이 있잖아요. 흰색은 이제 순발 전기내관이고 노란색은 이제 LP 내관으로 되는 거죠. 자, 전기내관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보통 나오는 게 이제 순발 전기내관, 지발 전기내관, 그다음에 아까 MS 내관, DS 내관의 차이. 그러니까 롱 피리어드냐, 아니면 이제 밀리세컨드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전기내관은 이제 아까 이제 그 도화선에서 단점이 이제 불을 붙이고 나서 폭약이 터질 때까지 시간을 조절할 수 없었는데 전기내관은 이제 통전 개시부터 폭발까지 이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얘는 뭐가 단점이 있냐면 정전기, 미주전류, 천둥, 천둥 또는 이제 물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할 수 없죠.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쇼트가 나는 것들은 다 못해요. 쇼트가 나는 것들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발 전기내관과 지발 전기내관을 먼저 살펴보면은 우선 앞에 거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순발 전기내관은 연시약이 없는 거고, 그쵸? 지발 전기내관은 연시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발 전기내관은 롱 피리어드와 그러니까 밀리세컨드, MS 내관과 LP 내관이 있는 거고요. 순발 전기내관은 한 방에 여러 발을 터뜨릴 수 있겠죠. 시간 조절을 안 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그림을 그려드려야지. 예를 들어갖고 이제 이렇게 암석 발파를 한다고 할게요. 암석 발파를 하는데 여기다 이제 구멍을 뚫고 화약을 집어넣겠죠. 화약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폭약 넣고 뇌관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전을 하면 얘가 한꺼번에 빵 터지면서 얘가 무너지겠죠. 무너지는데 한 방에 터뜨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도 이게 단점으로 돼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구멍을 차례대로 연달아 3개를씩을 꽂았다면 순발 전기 내관은 얘 한 방 터트리고 얘 한 방 터트리고 얘 한 방 터트리고 이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3개가 3줄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잖아요. 순발 전기 내관이 장점이다 단점은 한 번에 터트릴 수 있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시간 조절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지발 전기 내관은 이건 가능하겠죠. 만약에 요거 터트리고 그 다음에 요거 터트리고 그 다음에 요거 터트리고 단점은 소음 공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괴라고 하면은 큰 돌덩이에요. 큰 돌덩이 발생량이 많아요. 자, 근데 지발전기 내관은 이제 지발전기 내관은 좀 조절을 해서 발파를 할 때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이제 발파 양을 조절을 할 수 있겠죠. 발파 양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이제 채성량이 많고 암석을 잘게 파쇄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작게 뽀개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보다는 근데 사실 천공이나 뭐 이런 거 천공 구멍 뚫는 방법이나 구멍을 이제 뚫을 때 이제 요 길이를 자유면과의 길이 또는 그러니까 다시 그릴게요. 지저분하니까 여기와의 거리 또는 이제 구멍과의 길이 이제 공간격이죠. 공간격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발파 시간, 그 다음에 구멍을 뚫는 거, 화약의 양 이런 걸로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최소저항선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제 발파역학을 안 배우는데 발파공학을 안 배우는데 요쪽이 이제 공기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쪽이 공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기가 있는 부분과 화약이 장전하는 곳 사이의 거리 이걸 이게 최소저항선 또는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유면과 있는 거리는 최소저항선 그 다음에 여기와 다음 여기의 거리 얘는 저항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리 그 다음에 여기 공과 공과의 사이 거리 그 다음에 화약을 집어넣는 화약의 이제 양으로 따라서 이제 그 돌의 이제 부시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화약을 많이 집어넣으면 컵에다가 만약에 화약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빵 터트리면은 잘게 부서지겠죠. 그 다음에 화약을 컵에다가 조금 집어넣고 빡 뽀개면은 큰 게 발생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뇌관 자체로만 보게 되면은 순발전기내관과 지발전기내관은 순발전기내관이 조금 더 대괴를 얻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있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발전기내관은 지연장치, 연시약이 없고요. 통전 개시부터 3m/s 이하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나갈게요. 내정전시 순발전기내관 있고 LP내관과 MS내관만 좀 보세요. 수업을 다 다룰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지연장치가 없고요. 점화약이 있죠. 점화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연장치가 있어요. 두 개 다 지연장치가 있는데 이제 지연장치의 길이에 따라서 롱 피리어드냐 미리세컨드냐 이렇게 되는 거죠. 탐강용 전기내관은 지연장치가 없다는 것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십시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연시약을 넣을 건데요. 연시약은 화약류 관리기사나 화약류 제조기사 또는 공업 군무원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시약은 보통 무기물을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화랍이죠. 연단과 규소를 넣었고 같이 넣어요. 근데 원래 메탈이 산소랑 있으면은 이제 산화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여기 규소 3산화 안티몬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규소 3산화 안티몬. 어떻게 되나? 규소 3산화 S3 안티몬이면 S인가요? 이렇게 되는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무기물을 쓰고요. 무기물을 쓰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규소 341 안티몬 3개 써놨는데 저도 정확히 모르고요. 자, MS 내관과 LP 내관이 있는데 연시장치가 기폭 시간에서 조절하는 시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에너지를 많이 가해갖고 첨장약을 좀 강하게 기폭시키는, 그러니까 첨장약, 기폭약을 많이 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반응식이 있고요. 반응식이 있고요. 3산화 안티몬, 여기 있네요. 3산화 안티몬. 3산화 안티몬과 다른 물질에 가열하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요. 참고만 하십시오.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볼 때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각선이 있었잖아요. 구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각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화옥이 있었죠. 점화옥. 여기에 이제 우리가 화약을 넣는다 그랬죠. 여기에 NC를 바른다 그랬죠. 필라멘트죠. 필라멘트.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연시약 또는 지연장치라고 하죠. 지연장치가 있고, 밑에다 쓸게요. 얼굴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기폭약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말로 전폭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첨장약. 첨장약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요 순서가 아마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약에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요 시험 문제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케미칼 체인 인덱스인가? 뭐 이렇게 해갖고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는데, 어쨌든 요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관이 지발전기 내관의 순서, 이제 내관에 구폭되어지는 순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있네요. 아까 그 규소 3산화 안티몬 요거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SB2 그냥 혼합물이네요. 화합물 인 줄 알았는데 요거랑 SB2랑 설퍼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파우더를 그냥 섞어 놓은 거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비율에 따라서 발화하는 온도가 좀 달라요. 발화하는 온도가 좀 다르고요. 현재는 요거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요게 가장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샷 레지던스 또는 뭐 총기를 쏘고 나서 미분탄 연소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분탄 연소가 요것들이 좀 나와요. 요거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총을 빵 쐈는데 범인이에요. 범인이 이제 총을 어떤 그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총을 딱 쐈는데 얘가 범인으로 잡았는데 이제 자백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총을 쐈는지 안 쐈는지를 알아보려면은 뇌관에 들어있는 이제 물질이 이제 피부에 묻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총을 쐈거나 안 쐈거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화구에 사용되는 화약류는 뭐 이제 아까 NC를 많이 쓴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티오시안납 쓰고요. 트리레조실론산납이 쓰인대요. 그리고 이제 요게 좀 중요하네요. 중요한 거 0.7A로 발화시킨다면은 NC는 12m/s고요. 티오시안산납은 10m/s. 디니트로 레조실안납은 뭐 6s인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NC 하나만 외웁니다. NC는 한 10 정도, 12 정도에 된다라는 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아마 구무원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7급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 밖에 내관에 수중용 기내관이랑 탄광용 전기내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기내관이고요. 전기내관은 할 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순발전기내관, 지발전기내관, 아니죠. 순발전기내관, 지발전기내관, 그 다음에 지발전기내관 안에 MS내관, LP내관, 그 다음에 그 순서 있죠. 지금 각선,
그 다음에 필라멘트, 연시약, 그 다음에 기폭약, 전폭약이죠. 그 다음에 첨장약, 요 순서. 그 다음에 이제 전기내관의 장단점이 있어야죠. 자, 비전기식 내관은 전기내관의 단점 때문에 나왔어요. 전기내관의 단점 때문에 나왔는데, 전기내관의 단점이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은, 물에서를 못 쓰잖아요. 그 다음에 천둥, 번개, 또는 뭐, 고압이 흐르는, 그러니까 전파가 흐르는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비전기식 내관이에요. 근데, 비전기식 내관의 정의를 내리면은, 전기를 쓰지 않는 뇌관이 비전기식 내관이에요. 그러면은 공업용 내관, 비전기식 내관 안에, 비전기식 내관 아래에 공업용 내관이 있는 거예요. 공업용 내관. 왜냐면 앞에서 공업용 내관도 처음에 뇌홍에다가 우리가 그 도화선을 끼잖아요. 도화선을 껴갖고 했으니까 전기를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전기식 내관 밑에 공업용 내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과학적으로 보면, 과학적 분류를 보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시험 문제는 공업용 내관과 비전기식 내관은 따로 분류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요게 그 비전기식 내관의 단면도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출처를 달았어야 되는데, 이제 출처가 고려화공인지 한화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앞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전기내관이랑 똑같잖아요. 첨장약이 있고, 그 다음에 기폭제가 있고, 지연요소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전기내관은 여기 앞에다가 점화옥을 들고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점화옥이죠. 원래 전기내관은. 점화옥을 두는데, 각선을 두고 필라멘트에 의해서 열이 발생되고 그 옆에 이제 화약이 불타오르면서 지연요소를 분해시키는데, 얘는 비전기식 내관은 에너지를 뭘 주냐 하면은 두 가지를 줘요. 첫 번째는 이제 시그널 튜브를 하나 두고, 하나는 혼합가스를 줍니다. 혼합가스. 두 가지예요.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연 요소에다가 어떤 불꽃을 줘야 되잖아요. 불꽃을 주기 위해서 전기를 통하지 않는 것들을 줘요.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좀 뒤에 보이네요. 여기 이제 커넥터도 집어넣고요. 그래서 점화 에너지를 각선 대신에 또는 발판 모선 대신에 우리가 다른 걸 주는 거고요. 처음에 나오는 게 여기 있네요. 뭐 지금 보면은 비전기식 내관의 종류에는 공업내관과 허큐튜튜가 있고 요넬내관도 있어요. 자, 그리고 비전기식 내관의 특징이 있는데, 요거는 전기내관이랑 좀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앞에는 제가 전기식 내관의 특징을 좀 자세히 안 들었는데, 비전기식 내관이랑 전기내관이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내관은 전기를 쓰니까 간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주전류, 정전기, 천둥 등에 대해서 안전하죠. 그러면 전기내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주전류, 정전기, 천둥, 전파 또는 수분 중요해요. 물에 대해서 이제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터널 발파나 아니면은 지하수가 흐르는 곳에서 발파를 할 때는 전기내관에서 좀 쓰기 어렵죠. 그리고 연시장치는 갖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초시정말도가 이제 양호하고요. 커넥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 안에 이제 물이 빠졌죠. 물 집어넣어야 돼요. 물 꼭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연시장치가 있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 뒤에 무한단수 이야기했고, 뒤에 뒷장에 나오네요. 잠깐만요. 뒤에 여기 있죠. 아이고. 결선이 단순하고 용이하고 작업이 능률다. 중요해요. 여기 폭발음이 작아요. 그 다음에 요거예요. 요거 결선을 누락을 점검할 수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요 앞에 볼게요. 요거 볼게요. 요거
이 그림 볼게요. 전기내관 같은 경우 만약에 선이 끊어지면은 테스터기를 찍어갖고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보면 돼요. 또는 이제 뭐 여기랑 이제 그 테스터기를 이렇게 찍어갖고 볼테이지 또는 이제 전류 측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전기식 내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비전기식 내관은 이제 전기를 통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계측을 하는 게 좀 어렵죠. 계측을 하는 게 어렵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뒤에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결선 방법에 직렬 결선이랑 병렬 결선이 있잖아요. 지금 내관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은 직렬이죠. 근데 병렬은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병렬이잖아요. 근데 전기내관도 그렇고 비전기식 내관도 그렇고 직렬, 병렬, 직병렬 두 개 섞어 놓은 거죠. 직병렬.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전기내관도 직렬, 병렬, 직병렬 다 되고 비전기식 내관도 직렬, 병렬, 직병렬 다 되고요. 뭐 일반화약하게 요거 나오는 거 있는데 뭐 지금 볼테이지, 그러니까 오메 법칙에 의해서 V는 IR 갖고 구하는 게 있는데 저희 수업에는 안 다루는 것 같아요. 너무 물리의 기초를 갖고 안 다루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비전기식 내관에서 나오는 게 허큐트 시스템인데요. 허큐트 시스템은 그 혼합가스를 사용해요. 혼합가스를 사용해갖고 뒤에 나오나요? 여기 있네요. 자, 혼합가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우리가 화약 그 뇌관에서 첨장약 있고 기폭약 있고 연시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점화약도 있을 수도 있고. 자, 이제 공간인데 여기에 보통 우리가 그 어떤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에너지를 줄 때 예를 들은 겁니다. 여기다 하나는 수소를 넣고 하나는 이제 산소를 넣어요. 또는 이렇게 안 넣고 튜브를 두 개를 안 넣고 하나로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두 개로 넣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만 넣죠. 혼합가스를 아예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라이터로 불을 빡 붙이면은 혼합가스가 연소가 되겠죠. 특히 수소랑 산소는 앞에서 폭갱할 때 배웠지만 그 혼합을 잘 조절하면 폭발 속도가 2500m/s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쭉 가면서 여기서 화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연시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큐티티 시스템은 혼합가스를 사용한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스 폭발이 이렇게 되고 튜브 내에 진행을 하고 점화돼요. 자,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허큐티티 시스템은 뭐 여기 나오네요. 이제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그 비전기식 발파기인데 여기 앞에 튜브에다가 불꽃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 불꽃 장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이터 불을 딱 키듯이 딱 키면은 튜브 안에 이제 그 혼합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쭉 가고 그 안에서 화약이 이제 발화가 되는 거죠. 근데 허큐티티만 넣었네요. 제가 하나 시그널 튜브를 하나 안 넣었네요. 시그널 튜브 안 넣었는데 지금 제가 하나 안 넣었는데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시그널 튜브는 뭐냐면 튜브 안에 여기다 화약을 발라놔요. 이렇게 화약을 발라놓는데 이게 HMX를 넣습니다. HMX랑 알루미늄을 넣어요. 그래서 이걸 도포시켜 놓은 거예요. 도포를 시켜놨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뇌관 같은 걸로 밖에서죠. 전기뇌관 같은 걸로 빵 터뜨립니다. 그러면 HMX도 이제 화약이고 알루미늄 이제 발열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화염이 이제 생길 거고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뇌관이 있으면 여기 이제 타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약을 할 때 이제 시그널 튜브, 여기 이제 시그널 튜브고 시그널 튜브의 폭발 속도도 한 2000m/s 정도 돼요.
제가 PPT를 읽는 거 깜빡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고 갈게요. 화공품에서 이제 화공품이 아마 이번 시간으로 끝일 텐데, 화공품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화공품의 정의, 아이고 잘 안 써지네요. 자, 이제 화공품의 정의, 품의 정의를 배웠죠. 그래서 화약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가공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 안에는 되게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배운 거 도화선, 그 다음에 도폭선, 그 다음에 내관,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죠. 내관을 배웠고, 요 내관 안에는 다시 나눠지죠. 공업용 내관, 그 다음에 전기 내관, 그 다음에 비전기식 내관, 식 내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기 내관 안에는 다시 MS 내관, LP 내관이 있고요. 비전기식 내관은 허큐데트죠. 허큐데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널 튜브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공업용 내관에는 혼성 내관이 있다 그랬죠. 혼성 내관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일반 공업용 내관이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발전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화약의 역사에서 노벨이 이 구멍 뚫고 나서 여기다 니트로글리세린 채운 다음에 위에다 흑색 화약 넣었던 거잖아요. 흑색 화약 넣고 그 다음에 도화선으로 놔뒀었죠. 도화선으로 놔뒀는데 도화선과 흑색 화약이 기폭하는 단점 때문에 뇌관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뇌관이 만들어졌는데 뇌관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일반 공업내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압 현상이랑 아니면 이제 발파가 안 되는 불발 현상 때문에 이제 혼성내관이 발생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전기내관이죠. 근데 전기내관이 이제 비가 있거나 천둥이 치거나 이럴 때 못 쓰니까 다시 비전기식 내관이 나온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기내관에서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비전기식 내관에는 장점이 있는데, 전기내관은 이제 간편하죠. 간편해요. 비전기식 내관이 더 간편하다고는 장점이 되는데, 이제 계측기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데 좀 안정하진 않죠. 그래서 좀 비전기식 내관이 조금 더 비싸요. 가격면으로 봐서는. 그래서 허큐데트랑 시그널이 나오고요. 도폭선은 그냥 요 플라스틱 관체 안에 그냥 도폭선을 채운 거죠. 도폭선을 채운 거예요. 사용하는 곳은 이제 장공 발파 같은 데 쓰인다고 했고, 그 다음에 물이 있는 곳에도 쓸 수 있겠죠. 비전기식 내관처럼. 자, 그리고 뭐 거기까지 있었던 것 같고, 요 순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뇌관에서는 이제 순서 아셔야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각선이 흐르고 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점화옥이 있고, 점화옥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연시약 있고, 연시약 다음에 기폭약 있고, 기폭약 다음에 첨장약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뭐 뇌관에 기폭작용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이거 이제 총용내관이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잘 안 나오고, 뭐 미진동 파쇄기 이런 거 잘 안 나오고,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것만 다루긴 했는데, 좀 책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내용이 조금 깊지는 않은데 넓어요. 넓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이제 화약류의 안정도, 그러니까 화약류 테스트하는 방법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